오토바기와 함께하는 까토유. 아, 또 오랜만에 여러분 저희가 최소 한 달에 2번은 뜨려 그러는데 녹화를 하려 그러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뭐 언제 들어오셨죠? 지금 한 2주 안 되셨죠? 네, 저희가 1년 중에 10월달에 행사가 제일 많아서 네. 그 저희 법무사랑 또 엉클로지님이랑 저랑 다 서울에 이렇게 10월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엉클로지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네요. 네, 저는 들어온 지 한 들어왔는데 2달 정도 네. 됐습니다. 저 좀 아팠어요. 갔다 오고 나서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컨디션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 미세먼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제가 있을 때는 다행히 미세먼지가 많지는 않았는데 막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졌다고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벤트 가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호주를 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막무가내로 그냥 계속 공기가 안 좋아서 그 네.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강원도 가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니까 강원도도 공기가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10년 넘게 일을 해보지만 한국의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그거를 피하고자 온다 이런 분보다는 그죠. 네. 어떤 부분이 호주가 정말 음. 매력적이라서 내가 호주를 택했다. 후자가 좀 더 좋긴 한데 뭐 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워킹이든지 관광이든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매력들을 느껴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좀 많이 되시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 중에서도 그냥 겉핥기로 이렇게 보시고 복지가 좋은 것 같다, 자녀 교육이 좋은 것 같다,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면은 저희가 또 오시면 현실을 깨드리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어제하고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몇몇 학생들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저희가 종종 하는 일인데요. 뭐 한 2달에 한 번씩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 컨택에서 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취업 비자를 향해서 네. 혹은 이제 점수제 이민을 위한 뭐 점수 구성을 위해서 지역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하고 있는 학생들 전화를 하면 그 지역은 지금 어떤지, 뭐 취업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바퀴씩 돌긴 도는데 그렇다고 호주 구석구석을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큰 도시들은 가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몇몇 학생들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또 특성이 네. 학생들이 한 지역이 아니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네. 예, 뭐 퍼스 구석 지역도 가 있고 또 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네. 그리고 뭐 퀸즐랜드의 구석 지역들 뭐 애들레이드도 가 있고 다윈 가 있는 학생도 있고 저희 많이 사실은 가 뭐 있으니까. 뭐 뉴사우스 웨일즈 안에서만 해도요. 저기 서던 하일랜드라고 해서 그 울릉공 가는 시드니에서 울릉공이랑 캔버라 가기 전에 만나는 이 좀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라든지 타무어스라든지 노던 인랜드 뭐 지역들. 예, 그다음에 뭐 오렌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진짜 그 지역에 한식 일식 합쳐가지고 보통 이런 데는 이제 합쳐서 사니까 식당 하나 딱 있어요. 그 식당 하나 있는 데서 일하기도 하고 물론 오지 레스토랑은 좀 있죠. 정말 구석구석에 이제 많이들 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케언즈에 있는 저희 학생하고 통화를 좀 길게 했어요. 그러셨죠. 뭐 1시간 네. 반 이상 이렇게 통화를 조금 했는데 제이씨, 예, 제이씨라고 일단. 제이씨라고 좀 그렇고 그냥 김땡철님인데 김수철님이라고 내가 할게요. 가운데 자만 좀 바꿔서 김수철님인데 김수철님은 저희가 뭐 엉클로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제가 그 부산 동아대학교 앞에서 매번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 그 부산 동아대 앞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사무실에 있다가 부산에는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마산에서 올라와서 저를 만나고 아마 한 7, 8번을 만난 것 같아요. 호주에 오기 전까지.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30대 후반에 지금 이제 40대죠. 30대 후반에 이제 호주에 오셨는데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한국에서 잘 나가셨어요. 그 제2금융권 은행의 부지점장까지 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나름 괜찮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 학교로 가셨죠? 시드니 테이블 나오셨죠? 네. 네, 요리 유학으로 이렇게 호주로 오셨는데 지금 케언즈 가 계세요. 그래서 케언즈에서 어떻게 좀 잘 지내는지 이제 전화가 왔길래 이렇게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자, 저희가 서론을 좀 길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요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요리 공부가 끝난 다음에
주로 이제 취업 이민이 예전보다는 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2년 학업 끝난 이후에 4, 5, 7 거쳐서 2년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TSS를 거쳐서 다시 또 2년, 그러니까 4년, 네. 졸업 이후에 4년을 하거나 졸업 이후에 5년까지 되겠죠. TSS 플러스 네, ENS 형태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졸업하고 2년 경력 쌓고 TSS 비자 받고 3년 경력 쌓고 ENS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네. 아니면 졸업하고 2년 경력 쌓고 다시 TSS 비자로 1년만 경력 더 쌓으면 그렇죠. 이제 졸업 이후 3년 경력이 도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RSMS 비자, 영주 비자가 되니까 보통 저희는 무조건 그냥 대도시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끝나자마자 무조건 지역 이동을 해라, 출하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케언즈 상황이 정말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4년, 3년, 4년 전만 해도 케언즈가 1년에 8달은 정신없이 바쁘고요. 이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한 석 달 반 정도는 비수기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4월 접어들면 이게 굉장히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 취업 스폰서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취업 스폰서라는 것은 풀타임 고용에서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1년에 넉 달은 비수기가 돼버리니까 건기 우기가 있으니까 네, 그걸 자를 수도 없고 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커스터머가 줄어드는 사람들이 네. 벌어져서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뀐 게요. 케언즈의 건기 우기가 바뀐 건 아닌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요리 공부하는 학생 숫자가 워낙 줄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그 요리 같은 걸 공부해서 영주권까지 도달할 때는 대부분이 취업 이민으로 가요.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요. 취업 이민으로 갈 때 가장 핵심은 적정 스폰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조건 구하는 게 갖추는 게 아니고 내 조건이 학교 2년 졸업하고 졸업 비자로 경력 쌓으면 되잖아요. 졸업한 다음에 경력이 잘 쌓아지나요?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이제 다 되는 거 다 알잖아요. 호주에 있는 요리 공부하는 학생 두서너 명만 전화해보세요. 잡 못 구해서 놀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다 잡을 구해서 일합니다. 시급 다 뭐 20불대 후반 다 받으면서 일해요. 문제는 적정 스폰서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통화를 했더니 케언즈 같은 경우는 3, 4년 전하고 상황이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수철 씨도 시드니에서 뉴사스 웨일즈 테이블 졸업하고 그리고 케언즈로 올라간 상황인데 이제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네. 2달이 채 안 됐네요. 올라가기 전날도 저랑 같이 뭐 그 햄버거도 하나 먹고 이렇게 올라가고 했는데 올라갔더니 상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연봉 54,000불 정도 받으면서 풀타임 잡을 구해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워낙 45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졸업하고 2년 경력을 쌓아야 TSS 들어갔다가 RSMS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45세가 지금 40세라고 해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45세 전에 하려면 고용주한테 처음부터 취업할 때부터 RSMS의 가능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고용주도- RSMS를 했을 때는 TSS 2년하고 플러스 1년만 더 해주면 네. 3년을 채워서 네. RSMS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철 씨 같은 경우는 근무하기 전에 그걸 약속받지 못하면 2년 경력을 다 쌓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죠. 많이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 중반만 돼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미 40이 다 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더니 뭐 고용주도 흔쾌히 그리고 그 레스토랑이 작은 호텔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이고 규모가 꽤 커서 호주 전국에 호텔 체인망이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 3, 4년 전에 저희 학생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케언즈에. 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마켓 자체가 굉장히 바쁠 때는 바쁜데 저 업다운이 있으니까 예. 우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오너들이 나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계속 1년을 고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꽤 프레셔를 많이 받는 네.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으나 네. 뭐 RSMS라든지 옛날에 그때 457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들어가는 데 있어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좀 힘들다. 네. 라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켓이 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리 공부하는 학생, 요리 공부하고 지금 스폰서를 찾겠다고 나서는 학생 숫자가 현저히 줄은 거예요. 현저히 줄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가 그 MODL이라고 하는 부족 마치 그때 직업군 상황이죠. 바꾸고 네. 솔리스트로 넘어갈 때 네. 그때 상황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때도 네. 직종을 바꾸니까 학생들이 우죽순 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빠져나가는 학생도 있고 들어오는 유입량도 줄었고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 학생들은 되는 거죠. 반사적인 이익들을 받으면서 네. 이제 저희가 이민 통계를 봤을 때도 네. 그 한 3, 4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 거의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40%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래프상으로 볼 때. 네.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이 오버랩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주에서 적정 필요한 요리사 인력이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크게 변함이 없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는 거죠. 네.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증가했으니까. 그건 크게 변함이 없는데 요리 공부를 마치고 스폰서를 찾겠다라는 수가 현저히 줄었으니 결국은 요리 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우리 학교의 디렉터가 와가지고 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산업 쪽이랑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팅을 할 때 앞으로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만에서 많게 보면 한 2만 명 정도 네. 이 요리사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게 지금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해서 이 업장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네. 고용주는 일을 할 사람을 정말 정식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을 못 찾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마켓으로 바뀐 거죠. 실제 마켓 지금 자체가. 케언즈가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레주메를 들고 가면 웬만한 곳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편이고요. 이거 수철 씨가 지금 가서 일단 임시 숙소에 쉐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쉐어하는 집에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스폰서를 찾으러 케언즈에 먼저 와 있던 네. 친구들인데 다 지금 RSMS 비자가 들어갔거나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 마켓은 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퍼스 쪽하고도 통화하셨잖아요. 퍼스는 그렇죠.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다 퍼스에서 공부하고 퍼스에서 일을 잡아 나가는 학생도 있지만 네. 또 여기서 공부하다가 뭐 케언즈든지 타즈메니아, 네. 뭐 퍼스 네. 또는 뭐 뉴사우스 웨일즈 외곽 지역으로 가는 학생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퍼스 지역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퍼스 시내가 RSMS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죠?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에리어는 빠졌어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러면 퍼스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분, 40분 정도 예, 떨어지는 그 안에 들어간 지역들은 RSMS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기에서 옮겨가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동 성향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도 다운 사우스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알반이라든지 우리 네. 학생들이 가는 네. 퍼스 아래쪽. 마가렛 리버, 네. 에스페란스, 네. 범버리, 네. 버셀톤 이런 지역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는 일손이 계속적으로 부족해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호주의 로컬 애들은 네. 요리사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아주 특별한 이게 경우가 아니면 네. 한국적인 개념도 그래요. 한국의 힘든 일을 3D 직종이라고 부르면서 그죠? 네. 이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안 하고 외부에서 온 그러니까 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뭐 조선족 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인력을 대체하는 것처럼 여기에 요리들도 네. 제가 저희 학생 중에서 다 친하게 지내는 르꼬르동 블루나 뭐 등등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제 셰프 레벨을 제외한 네. 대부분의 쿡이라든지 데미 셰프, 소스 셰프까지도 그 수 셰프까지도 그 이민자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업을 한 다음에 네. 요리사로서 계속 캐리어를 쌓아와가지고 네. 한 사람들이 거의 주방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분위기는 한 7대3 정도 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퍼스 지역을 본다 그러면 네. 어쨌건 지금 퍼스 시내는 RSMS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있지만 사실은 차로 뭐 한 40분만 벗어나면 네. 퍼스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우리 BK라고 하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네. 이 친구가 IELTS를 거의 한 20번을 봤어요. 네. 20번 봐가지고 이제 졸업생 임시비자 6.0 받아가지고 네. 마가렛 리버 가가지고 지금 RSMS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이 친구가. 네. 근데 시드니에서 공부하다가 네. 이제
형 어디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아는 사람들의 루트들도 있었고 네. 뭐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이 친구가 캔버라랑 퍼스랑 고민하다가 퍼스로 넘어가가지고 마가렛 리브로 갔었죠. 마가렛 리브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네. 가가지고 자기가 레주메를 돌리고 해가지고 구한 거예요. 네. 또 펌 레스토랑.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참 그 엉클로지님도 늘 느끼겠지만 뭐 제가 저희가 BK 친구 너무 잘 아니까 동생 같은 친구니까 뭐 BK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6.0을 받으려고 20번 시험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공부 못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사실이 그건 팩트잖아요. 공부 못했고 영어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학업적인 성적은 좋지 못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원래 요리를 하던 친구도 아니고 예. 그렇게 와서 이게 호주에 요리 유학을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하면 받아들여요. 자꾸 어떤 친구들은 튕겨낸단 말이에요. 범버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니까 범버리 한 번도 안 가본 친구인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 레주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서서 돌려봐라 그러니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대단한 성견지명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10년 넘게 한 사람이 평범한 우리들이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그래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이고 레주메를 돌리니까 이 친구 결국은 그런 기회를 이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그 케언즈 쪽으로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요. 케언즈 시내에서 약간 북쪽으로 그 노던 비치라고 그러는데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트리니티 비치, 팜코브, 앨리스 비치, 뭐 옥 비치 이쪽이 쫙 펼쳐지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레스토랑가들입니다. 그 비치 쪽에 보면 그게 이제 호주 로컬도 많이 오고요. 인터내셔널 그 여행객들도 많이 오지만 어쨌든 거기가 다 요식업이 발달되고 호텔이 발달되고 이런 산업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 그러잖아요. 네. 그쪽 관광 쪽도 워낙 발달돼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이런 그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당연히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케언즈를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케언즈가 지금 보면 한 15만 정도 돼요. 네, 15만 인구가 네, 15만 정도 인구 되니까 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워낙 인구 대비 관광 의존도가 높은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케언즈를 가시게 되면 39불 정도 합니다. 작은 차 하나 렌트하면요. 하루 39불. 까지 그 차에서 하루 이틀 잘 타고까지 해가지고요. 케언즈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면 졸업비자 받자마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뭔가 트라이 하기보다는 케언즈에서 차를 타고 북쪽 노던비치 쪽으로 쭉 가면서 레주메 한번 돌려보면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피드백이니까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학생이 아니더라도 졸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 지역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까 그 퍼스 쪽 이야기하면 그게 다 남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남쪽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워낙 이제 띄엄띄엄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예. 힘들고. 브룸이라든지 뭐 이런 브룸 너무 이런 멀고요. 몽키마이어 브룸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건우기도 있고 네. 하니까 주로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 지역들이 네. 조금은 그것보다 더 개발이 돼 있는 형태들을 보여줘요. 네. 타운들도 좀 규모가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좋은 피드백을 가져오는 지역들이 네. 이제 가능하면은 조금은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타운도 있지만 네. 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들에 있는 네. 레스토랑들에 들어가가지고 레주메를 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 호주 청년이 레주메 들고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간다니까요. 안 가죠. 안 가니까 거기서는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호주에서 최대 길이의 제티가 있다는 버셀톤 같은 지역들도 괜찮고요. 네. 범버리, 네.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마가렛 리버, 네. 알반이라든지, 네. 그리고 에스페란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스페란스, 네.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여행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대책 없이 막 들이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고무차 하나 사서 막 여행한다고 네.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레주메는 그냥 백지인데 이렇게 내면은 안 받아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셨고 레스토랑에서 경력도 있고 네. 영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 네. 트라이얼 가면은 트라이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요리학교 졸업했으면 그 정도는 하잖아요. 충분히 자신감만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트라이얼 찬스라도 좀 받아서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 에스페란스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레주메를 딱 내고 나서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 그 요리 공부 한 것도 아니죠. 한 적도 없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망설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을 쓸까 말까에 대한. 네. 주방도 괜찮다. 나 키친도 괜찮다. 네. 상관없다. 그러니까 말까 망설이더니 네. 들어가서 셰프랑 얘기하더니 넌 안 되겠다. 그때 뭐 15년 전에 워킹홀리데이 때 얘긴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생각한 게 여기서 조금 뭐 맥도날드 경력이라도 한국에서 뭐 경력이라도 한두 줄 그렇죠. 추가했으면은 네. 일단 뭔가 트라이얼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두려워할 뿐이에요. 네. 다 사람 사는 공간이고 가면은 노란머리가 너무 많아서 이질감을 느끼겠지만 네. 그 이질감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네.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트라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퍼스라는 도시를 한국 학생들이 저기 한국에서는 동부 쪽이 이름 네. 있는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네. 퍼스가 얼마나 큰 도시를 잘 몰라요. 옛날에 오래전에 남자의 자격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트랩을 하러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 도시가 굉장히 웃긴 게 옛날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제가 애들레이드에 맨 처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애들레이드에 맨 처음에 떨어졌는데 마음적으로는 퍼스가 저의 제2의 고향 같아요. 제1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부산인데 제2의 고향 같아요. 퍼스가. 네. 그러니까 퍼스라는 도시가 주는 느낌이 작은 그냥 하나의 타운이 형성된 시드니 같은 느낌. 네. 기후 조건도 좋고. 아니 근데 지금 통계자료 공식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구가 200만이에요. 200만. 그죠? 이게 10년 전에는 똑같이 한 100만 조금 더해서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델레이드하고 퍼스하고 큰 차이가 없었죠. 없었는데. 이게 이제 오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200만 가까이 됐는데 애들레이드 127만 네, 이잖아요. 지금 15년으로 보면 아델레이드가 130만 좀 넘고요. 퍼스가 200만. 지금 200만 넘었어요. 네, 브리스번이 뭐 220만. 그러니까 브리스번하고 퍼스하고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래도 큰 도시니까. 물론 이게 이제 좁은 밀집된 그런 타운 형태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게 있죠. 이제 퍼스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땅덩이가 거의 3분의 2 정도, 네. 호주의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를 웨스트 차지하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이. 퍼스 지역 렌트비는 얼마나 될까요? 렌트비가 저희가 여기 동네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스 시내 지역이나 수비아코라든지 수비아고는 너무 이제 비싸니까 빅토리아 파크 정도면 얼마나 되죠? 빅토리아 팍 정도면은 한 300불대. 300불 대면 네, 방 두 개. 방 두 개. 네. 네, 300불대 방 두 개. 퍼스 지역의 집값이 어느 지역과 비교해서 네. 주도 중에서는 네.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지금 도메인닷컴 사이트에 저희 실시간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요, 퍼스 지역에 지금 방 하나, 거실 하나, 이 정도면 뭐 한 65 스퀘어미터, 70 스퀘어미터 정도 나와요. 20평 넘어요. 근데 그게 한 250불, 240불, 210불도 지금 있고요. 이렇게 쭉 다 빅토리아 파크 인근에 이렇게 보이네요. 200불도 있네요. 네, 방 3개 380불, 뭐 방 2개 300불 이런 식으로 있고요. 케언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케언즈 같은 경우는 300불 대면 방 2개, 400불이면 방 3개, 400불 대면 이렇게 됩니다.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네. 케언즈가 조금은 그래도 좀 더 관광지로서는 또 케언즈가 워낙 일본 쪽 관광객도 많이 가고 하니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옛날에 소문에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 땅 많이 사놨다고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졸업비자 이렇게 레주메 돌리면 웬만하면 54,000불 정도는 줄 거예요. 애뉴얼로 이렇게 치면요. 물론 가서 캐주얼로 일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수철 씨 얘기로는 캐주얼이면 뭐 개연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227불 시급. 원래 캐주얼이 더 높잖아요. 네, 27불이고 주말에는 한 35불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의 편차가 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 22불에서부터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일 때는 대도시가 임금이 높아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대도시가 물가가 높으니까 임금이 높잖아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우리 요리학교 졸업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졸업생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임시 비자 상태에서는 호주 사람이 아직까지는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나의 임금에 좌우되는 거는 그 지역의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가 만 원수로 내 임금이 깎아먹어요. 그렇죠. 네. 거기 시급 10몇 불대를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내가 나만 10불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하면서 알바를 했을 때 시급은 제일 낮아요. 저희 지금 타운스빌에 가 있는 학생, 네. 그 석균씨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타운스빌에 이제 제임스 쿡 대학이 있어요. 네. 그 짜디짠 그 인디안 레스토랑에서도 시급 27불을 주잖아요. 어. 인디안 레스토랑이 한국 레스토랑보다 더 짜거든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워킹홀리데이나 뭐 파타임으로 일할 학생이 없으니까 제대로 페이할 수밖에 없죠. 타몰스가 있는 학생도 시급이 25불 이상은 된다고 네, 얘기를 타몰스도 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학업 자체는 지금 그 요리 같은 경우는 학업 자체는 대도시에 하더라도 뭐 처음부터 지방 도시로 가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업은 어떻게 하다 보니 대도시에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좀 과감하게 지역 이동.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네. 왜? 졸업할 때쯤이면 시급 뭐 한 5, 6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장 내려놓으면 나는 수입이 떨어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도시를 가서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do it now. 사람이라는 게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삼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네. 자기 자신은 굉장히 크게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가능하다면은 트라이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해봐야죠. 가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로는 뭐 요리도 그렇고 요리 제빵도 그렇지만 뭐 목수, 타일 이런 직종들이 한 3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잖아요. 굉장히 오늘은 요리 쪽 얘기긴 한데 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뭐 목수라든지 네. 타일 쪽 있잖아요. 네. 이쪽은 또 다른 형상들을 보여줘요. 아, 이쪽은 그 왜- 다음에 또 한번 뜨자. 이게 아. 제가 이야기할 게 목수 있잖아요. 나무 냄새만 맡았어도 나무 냄새 맡아서도 갖다 써야 될 판이고 타일은 그냥 가면 160불 시작합니다. 시다. 아무 기술 없이 그냥 가면 시다. 160불부터 일당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저희 기왕이면 뭐 타일 학생을 좀 모셔다 놓고 반대적으로 이 형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요리 제빵만 가지고 좀 세미나를 한번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제 저희가 세미나를 하죠? 1월 19일이죠. 네. 1월 19일날 저희 다시 또 저희 법무사가 서울로 출장을 나가가지고 아예 그것만 딱 국한시켜가지고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 지금 동영상이나 저희 까터위에서 네. 지금 지역 정보 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막 길게 1시간, 2시간 얘기를 드릴 수 없으니 네. 그냥 요 지역이 이렇습니다. 학생들 보내놓으니까 이렇네요. 이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장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러 오잖아요. 호주에. 그럼 호주에서 유명한 학교를 가거나 네. 호주에서 뭐 요리 학위를 받아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리사가 될 겁니다. 네. 뭐 내 개인 업장을 차리고 싶어요. 네. 이럴 거면은 사실 호주를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가거나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큰 차이가 없다. 네. 왜냐면 여기에서 받은 졸업장이 금색 졸업장처럼 한국에 와가지고 무조건 너 다른 나라에서 경력이 아니라 뭐 졸업장을 받아왔으니까 무조건 써줄게. 호텔에서 너 완전히 웰컴이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요. 그런 걸로 반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내가 요리사로서 캐리어를 쌓아가고 싶다. 이러면은 한국 내에서 쌓아가거나 네. 어떠한 거를 할 건지 일식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아니면 그 네. 나라에 가서 쌓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요리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관건은 내가 정말 훌륭한 셰프가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포함해서 호주에서 요리로서 정착하고 그렇죠. 예, 뭐 이민을 하고 영주권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포커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을 보면은 다 똑같은 학교예요. 다
이 학교 아니면 저 학교 아니면 이 학교. 그게 저희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학생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 다른데 몇몇 에이전트가 그러잖아요. 특히 요리가 그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이 학교. 무조건 이 학교. 릴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저희가 거예요. 솔직히 릴레이션. 학교 이름 저희는 호주의 모든 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랑 다 그 같이 일을 하고 특정 학교에 뭐 속칭 그걸 몰아주기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기본적으로 아주 잘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적응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논프로라타기 때문에 70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점수 재미를 포커스를 맞춘 지역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맞아요. 네. 어차피 나는 점수 재미는 안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아직 호주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하고 이런 학생들은 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좀 더 정착의 용이야. 네. 그리고 처음에 나이가 많다. 뭐 그렇죠. 이러면은 RSMS 이런 나이가 많은데 영어는 잘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럼 RSMS가 유리한 지역으로 가야죠.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학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나이가 다 다르고 영어 조건이 다 다르고 금전적인 여력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거에 맞게 학교가 배분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특정 학교만 무슨 특정 학교에 이번에 학생 100명 보냈다.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무조건 그냥 그 학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저희 에이전트 입장에서 특정 학교 몇 개를 집어넣고 보내면 학교도 좋아라 하고요. 뭐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더 받을 수 있고 좀 좋은데 학생을 위한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이 어떠한 목적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 출발선상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네. 그러면은 선택지는 다 틀려져야 돼요. 틀려져야죠. 네,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세미나가 학생한테 맞는 어떤 학교를 찾냐. 네. 지금 그게 이제 포커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리를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요리사로서 활동도 하시다가 네. 또 워낙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나올 정도로 머리도 좋으셨고 그리고 영어 능력도 우리 칼 법무사님 포장하는 거예요? 영어 능력도 워낙 좋으셨으니까 네. 이제 또 이민 법무사로서 다른 길을 또 찾아서 이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일했던 친구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계셨으니까 네. 예, 일했던 친구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해드릴 거고 어떤 지역들이 좀 더 위해서 좀 더 많은 찬스를 줄 네.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드릴 그러니까 부분이니 과거에는 요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내가 적정한 스폰서를 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 너무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그건 좀 내려놓고 그러면 결국은 요리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뭐가 될 거냐. 학업 중에 360시간을 잘 쌓는 것. 그렇죠. 근데 그때 360시간이 단순히 일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 페이슬립이나 경력 증명을 얼마나 잘 받아야 되는지. 그 졸업한 다음에 2년 경력을 풀로 어떻게 쌓을 것인지. 졸업 비자는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지. 호주를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2년 경력을 잘 쌓았으면 TSS 비자를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건지. 결국은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잠깐 말 끊어 죄송한데 네. 지금 아까 전에 그 제이철님 같은 경우는 네. TSS 신청하고 아직 아니다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하고 네. 아직 졸업생 임시 비자가 딱 나오시진 않았잖아요. 안 나와야죠. 시간 프레임이 지금 어느 정도 졸업 비자를 신청하고 빨리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 몇 월달에 신청하셨죠 그때? 6월 22일 날 학업이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비자가 끝까지 살아있는 8월 말까지 끝까지 활용을 해서 네. 비자 끝나기 일주일 전에 신청을 했죠. 그리고 8월 지금까지 말에. 아직 비자는 안 나온 상황이시고 네. 왜냐하면 졸업 비자는 1년 반, TSS로 가기 위해서는 2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브리징 기간들이 많이 끼면 장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죠. 장점이 될 수 있고 뭐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기술적으로 좀 필요해요. 그래야만 호주를 떠나지 않고 네. 2년 경력을 쌓고 TSS 비자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세부적인 스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지역별 요리 학교를 세부적으로 좀 파헤쳐가지고 네. 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각종 저기 좀 샘플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페이슬립에 대한 샘플, 그 다음에 경력 증명에 대한 샘플. 이게 그냥 뭐 A 회사에서 경력 증명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TRA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요리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1월 19일 이제 나중에 한 12월 중순쯤 가서 공지를 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공지 올라오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네. 참석을 하시면 그런 저희가 그 샘플 자료들을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호주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졸업 이후에 졸업생 비자 잘 연결되고 졸업생 비자 다음에 다시 TSS 잘 연결되고 TSS 다음에 ENS나 혹은 RSMS로 잘 연결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법무사님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학생들 케어를 해나가면서 쌓아놓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들 네. TRA 4단계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저희 세미나 때 다 또 전달해드리긴 했지만 네.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해서 저희가 뭐 대략 그냥 캐언즈하고 퍼스 얘기만 조금 드렸는데 그 외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전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캔버라도 있고요. 캔버라도 굉장히 애들레이드도 지금 있고요. 나쁘지 않고요. 네. 애들레이드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로는 타스메니아를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네, 타스메니아는 조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타스메니아는 갑자기 한 1년 반 사이에 약간 과밀 현상이 조금 생겼을 정도입니다. 주정부의 스탠스 자체는 좋아요. 여전히 네. 주정부가 취하는 스탠스가 좋으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보통 부동산 시세도 보거든요. 네. 집값이 최근 올 상반기 들어서 가장 높이 올라간 지역이 타스메니아거든요. 렌트비도 따라서 올라갔고. 렌트비 같은 걸 그 보죠. 이야기는 네. 템포러리 거주자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이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절대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요리학교도 몇 개 망했어요. 퍼스에도 망하고. 그렇죠. 요리학교 망하면 사인이 굿 사인이에요, 배드 사인이에요? 굿 사인이죠. 나와 같은 경쟁자가 줄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학교가 망했다고 해서 내 학교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호주에는 TPS. TPS에서 E-Source Act라는 법을 통해 가지고 같은 코스를 제공하는 다른 학교로 배정해 줘야 할 의무가 호주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골머리를 좀 그거- 아프긴 한데, 어쨌든 다 트랜스퍼가 그래도 되는 학교가 거니까. 사기업인 학교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것도 안전정책가 돼 있어요. 학교가 망하면 굿사인이다. 네, 그건 굿사인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까지만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또 타이라고 네. 그 목수 쪽에 우리 또 조금 학생들하고 좀 그 얘기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얘기는 되게 많은데 시간 촉박해서 네, 저희 호주 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에는 네, 간간히 제가 쓰고는 있는데요. 네, 우리 IT 신청한 IT 도. 학생이 네, 또 저걸 했잖아요. 네. 이 ACS에다가 내 경력이 되냐 안 되냐를 집어넣어가지고 ACS에서 네거티브한 리절트를 준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좀 네. 해나갈 테니까 네. 어떻게 그런 준비들을 또 순차적으로 해나가는지 알려드릴 그러니까 테니까. 한국 학생들은 유학 후 이민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함정은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 보면 함정이고요. 그걸 인지한 사람이 보면 그냥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면 돼요. 근데 무지한 상태로 보니까 함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호주 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함정을 파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잘못 왜냐하면 이것도 호주 정부에서 큰 수익 산업이에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 산업과 이민 사업. 그렇죠. 굉장히 호주 정부에서는 정말 손꼽을 만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MLT SSL에 있는 직종에 정말 내가 종사할 것이다. 젊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은 된다. 공부할 자금이 있다. 그거 호주 정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 영어 안 된다. 돈 없다. 그거 전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도전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전공만 잘 냉정하게 얘기하신 거 선택해서 아니에요? 그 이제 현실이니까. 네. 자, 우리 오늘 뭐 1월 19일, 1월 19일 우리 그 르꼬르동 블루 출신의 우리 법무사님께서 호주 요리 제빵 유학 파헤치기라는 그런 뭐 타이틀 정도로 해서 각 지역 분석
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아마 전달하는 그런 세미나가 저희 서울센터에서 1월 19일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케언즈하고 퍼스하고 각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조만간에 우리 또 다른 전공에 대해서 또 타일, 올리도록 목공, 그렇게. IT 네. 뭐 요쪽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소스들이 있어서 피드백을 좀 모아가지고 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